안녕하세요. 오늘은 BTS 증후군 만사 형통형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우주적 모델이라고도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서론 부분에서는 이 만사 형통형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BTS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이게 이제 실은 처음에 이 모델은 제가 인간에 대한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이렇게 환자들을 보고 가족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인간이 뭐냐, 질병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연구를 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교육 연구 진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에 대한 교육 연구 진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에 대한 교육 연구 진료. 이 결과 나온 모델이 만사 형통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환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실천하기가 어렵죠. 관계에 대한 모델이죠. 이걸 정리한 게 이제 하나사상. 이것도 만사 형통형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두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한 1시간 정도씩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되돌아가서 그 모델을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모델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힘과 통제, 생존의 원리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봤고요. 또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탈 모델, 신체, 정신, 사회 모델이죠. WHO의 모델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통선 모델인데요. WHO의 모델에서 영적인 걸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만든 모델이고, 저 모델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기능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 게 만사형 통용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21년경에 완성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접근 모델인데, 그게 꼭 인간뿐 아니라 모든 집단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만사형 통용 모델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으로 보면 전체 요소가 360가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모델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라든지 거기에서 그 개인이나 집단이 얼마나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사 형통형 모델에 가까울수록 인간 또는 집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보편성을 갖게 된다. 이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BTS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비틀즈의 모델, 마이클 잭슨의 모델, 퀸의 프레디 머큐리, 이 가장 뛰어난 그런 가수나 집단의 장점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체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제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S가 제가 만든 이 모델에 얼마나 부합이 되는가 하는 걸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이죠. 4가지 면이 있고, 저 각각이 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BTS와 그 신체적인 면, BTS와 바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뭐 저렇다고 그러면 외모라든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습하는 내용이라든지 노래와 춤 이거 다 여기 속하겠죠. 그 다음에 작곡하는 과정이나 랩, 실제로 이제 BTS가 하는 그 공연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각각의 멤버를
같이 한번 보죠. 신체적인 면에서. 뭐 지능도, 김남중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게 148이라고 그럽니다. 리더죠. 메인 래퍼고. 그 다음에 작가가 희망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고요. 작사도 하고. 또 뇌생남이란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능이나 퀴즈나 수학 논리, 이 모든 게 전국에서 1% 내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별명을 붙였고요. 영어도 그죠. 거의 외국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서 공부한 게 거의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미술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금도 하고 도서도 기부하고 하는 이런 거니까. 김남준 자체만 보더라도 저렇게 피지컬한 면에서는 상당히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슈가는 리드 래퍼죠. 저작권 협회에서 곡이 많이 등록이 돼 있고, 또 작사도 아주 뛰어나고 메모 광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프로듀싱이 뛰어나고 음악적인 정열, 그 다음에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하다든지 냉철하고 무뚝뚝하고 그렇지만 따뜻함, 이런 걸 이제 갖추고 있고, 또 잡지식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는 RM보다도 더 많다 하는 이런 이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이홉 정호석인데요. 춤꾼이죠. 별명이 춤꾼이고, 안무팀장, 서브 래퍼, 메인 댄서를 맡아 있고요. 작곡도 잘하고, 또 특히 관객과 주고받는 능력이 아주 타고난 현장형 연출가라는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노련하고 탄탄한 기초 체력, 실제로 탁월한 무대 장력,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인은 김석진이죠. 서브 보컬인데, 이건 뭐 2019년도에 체코의 인형회사 기지돌릭이라는 데서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로 뽑혔죠. 또 별명이 월드와이드 핸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연속극에도 이제 주제곡을 부르기도 하고요. 작곡도 하고, 특히 이제 한국형 발라드를 잘 소화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팀의 활력소, 재미있는 형, 열정적인 형, 친구 같은 형, 노력하는 형,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멤버인 것 같습니다. 지민은 모태섹시라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요정미, 퇴폐미, 냉미남, 이 모습을 가지고 붙인 별명들이겠죠. 또 무용을 전공을 해서 한국 무용도 아주 뛰어나게 하고요. 또 춤왕, 춤신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부채춤을 춰가지고, 이 부채춤이라는 게 김백봉이라는 분이 처음 만든 춤이죠. 그 보존회에서 감사패까지 증정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불타오르네 여기 그 뮤직비디오에서 3분 33초 동안 혼자 춤을 춘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 333 춤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고음 파트, 그 다음에 킬링 파트, 미성, 애절한 목소리, 이런 걸 아주 유명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도안도 잘하고, 운동도 아주 잘한다. 검도, 태권도, 무술, 연습벌레에다가 전국맘. 전국이 막내죠. 막내인데 아마 케어를 제일 잘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전국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이 노래, 춤, 여러 가지 운동, 여러 가지 그 바디와 관련된 그 신체적인 면이 아주 탁월한 그런 멤버인 것 같습니다. B는 김태형이죠. 방송 댄스부에서 K-pop 댄스를 중학교 때부터 했고,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댄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 화랑에 출연하기도 하고, 또 위키페디아에 바리톤 가수 리스트에 유일하게 등재된 가수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저런 가수들이죠. 넷 킹 콜, 엘비스 프레슬리, 프랑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가수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싱글 무대에서 싱글레리티를 불렀을 때 아주 관중들이 숨도 쉬지 못할 공연이었다는 이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퍼플, 보라해라는 말을 비가 처음 만들었죠. 사진, 그림에도 관심이 많은. 그래서 이 비도 여러 가지 그런 피지컬한 면에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멤버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이제 막내죠. 그래서 골든 막내. 외국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나라 막내라는 말을 영어로 저렇게 씁니다. 골든 막내라고요. 메인 보컬이고, 리드 댄서, 서브 래퍼,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방탄손주단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고음, 저음, 중음 모두 부드럽게 소화를 잘하고
외국에서 매체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 미술, 체육, 사진, 영상 등 모든 게 다 뛰어나서 르네상스맨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국무의 아주 핵심 멤버죠. 2018년도 빌보드 시상식에는 복근을 공개를 해서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라는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우디에 가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은 노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공연할 때는 복근 공개를 하지 못했던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긴 하지만 전철을 보는 눈이 뛰어나가지고 리허설 총괄에 모니터링을 하고 라이브의 핵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적인 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각이 다 그런 것들을 외모라든지 실제로 신체적인 면, 춤, 댄스, 랩 이런 거에 각각이 다 아주 수준급의 그런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멤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각을 정신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쉽지도 않고 또 실제로 뭐 면담도 안 하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긍정 심리학에서 긍정적 심리에 대한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런 걸 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같이 생각해 보는 이 덕성과 BTS를 같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내에 속하는 게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학습의 예정,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덕목을 BTS하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대개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간성인데요. 사랑, 친절, 사회적 지능 이건 뭐 많이 드러나 있죠, 그죠? 사랑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고 또 굉장히 친절한 이런 요소도 있고 아미들하고의 관계 뭐 이런 데서요. 또 사회적 지능, 사회성은 아주 뛰어난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용기라는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용감성, 지속성, 진정성, 활력은 뭐 그죠? 우리가 춤과 노래에서 확실히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또 진정성이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미들 외국에서의 반응도 뭐에 인상적이었냐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고 자기의 약점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위로의 메시지도 내고 이런 거죠. 지속성은 그래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용감성. 상당히 용감해요. 굉장히 용감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이런 게 드러나냐 하면 한때는 립싱크라고 그랬죠. 막 춤을 워낙 이렇게 하게 바이탈하게 하고 노래를 하니까 춤을 저렇게 추면서 노래를 같이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일부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게 말이야 저희 노래는 립싱크로 하고 춤추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한 번은 노래를 하면서 무대 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중단을 했죠. 노래 중단하면 립싱크면 노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래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 무대에서 직접 보여준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 자제 이런 거죠. 용서, 겸손, 신중, 자제력. 그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그런 덕목인 것 같아요. 정의,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이런 것도 다 그죠? 공정성 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다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인종의 편견 또는 그 호모, 그죠? 호모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이런 그 메시지를 내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초월성인데요. 아름다움의 추구라든지 우수함의 존중, 그 다음에 감사, 낙관주의, 유머 감각, 영성. 이것도 대개는 매치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영적인 건 실제로 종교나 문학이나 이런 걸
그 노래에 많이 포함을 했죠. 감사하는 마음. 팬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름다움의 추구, 우수함의 추구. 이건 뭐 그죠.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각 개개인이 이런 덕목을 어떻게 다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인상으로 봐서 이런 긍정적인 덕목의 상당한 내용을 다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면이죠. 그래서 BTS와 그런 그 사회적인 면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멤버들 간의 관계가 우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 어쨌든 드러난 걸로는 뭐 그렇게 특별히 갈등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적으로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드러난 것. 그 다음에 그 지도자로 계시는 방시혁님하고 멤버들하고 관계도 뭐 특별히 갈등 있는 관계라는 건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뭐 이게 구체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드러난 건 없는 것 같고 또 BTS들로 인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부모들이 생전에 이 책을 읽지 않던 그런 자식들이 BTS를 듣더니 헬마네스의 데미안을 사서 읽더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이걸 주제로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같이 아미가 된 이런 역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팬들의 관계, 요건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죠? 아미가 없이는 BTS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톱 소셜 아티스트를 2017년부터 지금 계속 그죠? 6년, 뭐 5년 계속 지금 상을 탔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졸업식을 축하를 하는데 2020년도에 전 세계 대학생, 고등학생, 우리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오바마, 뭐 구글 CEO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무대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유엔 총회에서 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죠. 그래서 사회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암이라 그러죠. 암이라고 그러는데 저건 이제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젊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어떤 대변인? 이런 내용인데 또 실제로 요거의 약자이긴 하지만 아미, 군대라는 아미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죠? 방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매치가 되게 군이죠. 그래서 BTS의 그 방탄 역할을 잘 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팬그룹이죠. BTS가 우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장 특별한 팬들을 만날 수 있다. 항상 강조를 하는데 아주 저게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겸덕이라고 그러죠. 좋아하는 그룹이 있으면은 여러 그룹을 좋아하는데 아미는 항상 BTS 온리예요. 한 BTS만 좋아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해가지고 아미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거고 실제로 아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2018년도 걸 봤는데 목표를 세워요. 아미들이. 그래서 올해는 빌보드 차트 순위 어떻게 한다. 앨범 차트 빌보드를 어떻게 한다. 미국 음반 산업협회에서 수여하는 골드 및 플래티넘 인증을 받는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후보, 그래미 후보의 후보 지명.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제 달성된 것도 있죠. 목표를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분야별로 전략을 세우고 나라마다 아미들이 역할을 분담을 하고 음원을 구매한다거나 미국 라디오에 음악 신청을 한다거나 개인별로 또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아미 자체가 저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음반 산업협회에서 글로벌 아티스트 순위를 정하는데 여기 이제 디지털과 앨범 세일즈, 스트리밍, 미디어 부스 뭐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스트리밍은 짧은 시간 내에 앞서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앨범을 사는 거죠. 그건 짧은 시간에 안 되니까 앨범 사는 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BTS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 아미들이 앨범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앨범 그 사업이 아주 사양길에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CD 산업이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었는데 저러는 바람에 다시 부활을 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도에 1위에 있는 드레이크가 했지만 2위에 방탄소년단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빌보드 차트를 정하는 것도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스트리밍, 디지털 다운로드, 앨범 구매, 라디오 선곡 횟수, 유튜브 이 5가지 기준으로 하는데 분석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 싸이가 싱글 차트에서는 1위를 못했잖아요. 최고의 인기가 올라갔을 때도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싱글 차트에서 2위를 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분석을 하니까 어디서 떨어졌냐 하면 라디오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들이 그걸 알고 라디오를 집중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그 라디오를 어떻게 하냐, 영향이 큰 라디오 방송사를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영향이 큰 사람들 방송국을 알아내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틀어주면 감사하던 메시지를 보내고 꽃다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틀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1등이 됐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DJ들이 스스로 아미가 되기도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그룹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면인데요. 영적인 건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종교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영적인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TS가 이런 주제들을 다뤘다는 거죠. 문학적인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헬마네스의 데미안이 음악하고 저기에서 주제를 얻어가지고 저 곡을 만든 거죠. 피땀 눈물 이런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게 옛날에처럼 명화도 나오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수수께끼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한 뮤직비디오에서 그림, 조각, 철학적인 이슈들 이런 걸 다 영적인 걸 다루는 것들이죠. 이런 걸 다 같이 다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메라스를 떠난 사람들 우슬라 르귄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봄날은 모티브를 저기서 얻은 거예요. 저것도 이제 그 내용이 저게 이제 말하자면 행복이 보장된 그런 도시인데 특이한 거예요. 10세 된 지하에 갇힌 소년을 희생물로 해야지만 그 행복한 상태 유토피아가 유지가 되고 저 소년을 구해내면 행복이 사라진다는 아주 역설적인 거죠. 그죠? 일부 소수를 불행한 상태로 둬야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저런 이제 봄날의 모티브로 저런 걸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양연화에서 그 Love Yourself 시리즈가 기승전결이죠. 근데 기는 딱 곡이 하나예요. 한 곡으로 돼 있어요. 유포리아 하나가 돼 있죠. 저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클래식 음악이 나옵니다. 그게 드뷔시의 곡이에요. 드뷔시의 그 모음곡 중에 베르거 마스크라는 모음곡 중에 세 번째 곡이 저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팝과 클래식 음악을 또 접근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아주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이런 것도 클래식 음악이나 팝송이나 다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삶을 데임스 도티라는 매직샵이라는 이런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제를 얻어가지고 그 매직샵 그대로 이름을 땄죠. Love Yourself 전 티어에 나오는 7번째 곡이 저 매직샵 매직샵 모티브를 따서 그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매직샵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적인 거, 뭐 조각, 그림,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리 부는 사나이 그림 형제 아주 유명한 독일의 그 동화 작가죠. 피리 부는 사나이 이걸 해가지고 이 5번째 곡이 파이드 파이프라고 그대로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이름 붙여가지고 또 동화하고 또 이렇게 연결했고요. 또 아주 유명한 그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있죠. 거기에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 여기에 첫 번째 곡 인트로에
이걸 주제로 한 곡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이라든지 또는 뭐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팝을 같이 연결을 하는 이런 시도는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들은 태도입니다. 지금 이제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그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자기들의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가.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만사 형통의 모델의 그 태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종교적. 종교는 여기 문학, 철학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인데요. BTS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죠. 그죠? 그 방탄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죠. 청년들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거죠. 또 Not Today라는 곡에서는 널 가두는 천장 따윈 부숴버려 이렇게 메시지 냅니다. 또 낙원 이런 데서는 꿈이 없어도 괜찮아, 멈춰서도 괜찮아 위로의 메시지도 내죠. 또 So What이라는 곡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용기를 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유엔에서 2018년도에 유엔 아동기금 청년 아젠다에 저기에서 파트너십 출범 행사를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이 상당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런 긍정 메시지를 내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도 BTS 그 마케팅 인사이트 포럼에서 슬픔의 정서를 공유하고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고 88만 원 세대, 엠포 세대, 3포, 5포, 7포 있잖아요. 엠포 세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또 이것도 집단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에 돼 있는 데서 또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제75차 유엔 총회 그 부대 행사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냈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이래서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BTS의 이런 메시지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건데요. 이건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되는 거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인 거, 길게 보는 이런 관점은 반드시 필수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실제로 이제 BTS를 보면은 힙합이라든지 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관찰을 상당히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힙합 아이들 표방한 걸로는 최초는 원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원타임이 최초로 힙합 아이들 표방을 했는데 H.O.T의 전사의 후예라는 게 힙합과 아이돌의 결합을 최초로 제시한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그룹이 빅뱅인데 요건 이제 원타임이 기본적인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199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과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 이 삼위일체가 된 거죠. 이 모델을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이 돼야 난 알아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삼위일체 모델을 서태지 이후에 이제 BTS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BTS 자신이 자기들은 서태지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악의 장르나 산업적인 면에서 현대 K-팝의 시조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나라요, 하여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락 기반 힙합과 테크노 등 다양한 음악을 흡수를 했고 또 국악을 활용을 해서 서로 통합을 하는 이런 시도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돌이 하여가란 그런 곡을 냈는데 여기는 이제 물론 뭐 콤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BTS 특유의 군무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국적인 그 모던 댄스, 북제춤, 북청 사장놀이, 풍물놀이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대 정체를 남아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뒤를 잇는다. 이렇게 본인들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저렇게 철저하게 살펴보고요. 또 외국의 역사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힙합 이런 음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가 아주 자세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서 어떤 그런 과거의 힙합들이 BTS의 음악에 지금 같이 통합이 되고 있는가, 모델로 했는가 이런 걸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붐백 스타일의 길인데 이게 올드 힙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그 팀 중에 올드 힙합에 굉장히 전문가가 계신 것 같아요. 진격의 방탄은 올드 펑크 비트를 모델로 했고요. 또 상남자는 올드 스쿨 힙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런 DMC의 랩 록을 모델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등골 브레이크는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 G-펑크 장르 이것과 이제 같이 이걸 모델로 했고요. 점프는 미국의 힙합 그룹 크리스 크로스의 점프가 모델이 된 이것도 올드 스쿨 힙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힙합도 그 아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달라요. 호르몬 전쟁에서는 랩 앤 락 사운드 이게 이제 랩과 힙합을 결합했다고 한다는데요. 이제 또 새로운 시도죠. 그 다음에 화양연화에서 홀드 미 타이트 이거는 이제 슬로우 잼 리듬 앤 블루스 이걸 또 결합을 했고 흥탄소년단에서는 리트로 펑크 이건 아마 영국의 마크 론슨이라는 사람이 한 업타운 펑크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땀 눈물에서는 댄스홀 저마이카의 대중음악과 레게톤, 룸바톤 여러 가지 아류들이 통합이 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You Never Walk Alone에서는 Not Today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스튜디움 사운드와 룸바톤 사운드 이게 1980년에서 90년대 독일풍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모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Love Yourself 승에 나오는 그 DNA 이건 퓨처 베이스, 베스트 오브 미는 일렉트로 팝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과거의 그런 그 외국에서 있었던 힙합의 그 내용을 아주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크 러브에서는 이모 힙합, 이모 락 아마 이모시 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 힙, 이모 락이 이제 또 통합이 된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파니에서는 락 발라드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실력도 없고 설명드릴 수도 없는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책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다 아주 분석을 세밀하게 했는데 똑같이 한 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아류들을 다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런 거니까 역사적인 면에서 과거의 그런 그 힙합에 대한 역사적인 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거, 이걸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곡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태도죠. 과학적인 태도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다른 과학에서 연구는 이렇게 복잡하죠. 가설을 세우고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토의를 하고 결론 내리고 향후 과정 이런 건데 아마 일부분은 비슷하게 한 연구 논문들도 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과학적인 태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객관적인 자세거든요. 객관적인 자세는 편견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든지 개인적인 편견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제되었느냐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논문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그 BTS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편견을 최소화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성명을 냅니다. 성명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기부금도 내고 또 동성애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그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좀 나아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도 정신의학에서도 동성애자는 병이 아니에요. 좀 옛날에는 병으로 쳤죠. 근데 지금은 병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있을 수 있는 정상의 변이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종적인 거, 세대, 뭐 성별 이런 거에서 편견을 없애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아주 그렇게 과학적인 이런 연구는 이제 지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데서도 사실은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견이 상당히 없는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술적 관점인데 이건 뭐 팝송 자체가 예술이죠. 그죠? 예술이니까 이건 뭐 이 예술이 바디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인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성인데도 영향을 미치고 이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시간에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음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가 만들어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서 지금 떠 있으니까 그걸 같이 참조를 하시면은 어떻게 음악이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진선미를 나타내는 게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소리로 나타내면 음악이 되고 색깔로 나타내면 미술이 되고 돌로 나타내면 뭐 조각이 되고 건축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철학 문학 윤리 관점인데요. 제가 영적인 걸 얘기하면서 일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영적인 걸 그걸 건강하게 조화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종교적 철학적 문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겹쳐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깊게 보는 태도죠. 깊게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실은 세상 만물이 다 소중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신화적인 것도 이 BTS에 굉장히 통합을 하는 이런 디오니소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그죠? 주신이죠. 바카스죠. 이런 것도 있고. 종교와 음악, 에피파니가 예수의 공헌 이런 거죠. 신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것의 출현 이런 것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깨달음.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든지 뉴턴의 사과 뭐 보고 깨달은 거 이런 걸 이제 다 비슷한 용어로 하는데 결국 저런 건 부분적으로는 종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걸 다루고 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Map of the Soul 영혼의 지도 이건 유흥의 심리학입니다. 유흥의 심리학인데 이 그 Map of the Soul이라는 게 그게 유흥의 심리학의 해설서예요. 해설서인데 그 해설서를 앨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페르소나. 이 가면이죠. 그죠? 가면이에요. 이 그리스 시대 때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의미로는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태도를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개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에 그런 걸로 했고 또 매부도 소울 7인데 정규 앨범 4편인데 이건 이제 같은 그 책인데 주제가 섀도우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섀도우의 개념을 알면 인간 심성을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건데 하여튼 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심리학을 앨범의 제목으로 이렇게 탁 건 거 보면 굉장히 용감하다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인덱스 공부를 한 거죠. 저 두 사람에 대한 저 유형의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해서 인간 심성의 아주 파악을 통해서 인간 심성의 근본까지 파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라브 요셀프 시리즈에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게 이제 주제가 돼가지고 한 거죠. 또 버터플라이 같은 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게 이제 또 그게 됐고요. 주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문학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또 철학
니체 철학입니다. 철학을 건강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죠, 니체가. 그래서 철학자는 영혼의 치료자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고통을 통하여 삶의 창조나 극복 가능성을 강조를 하고,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는 너 자신이 되라, 이 영향을 많이 받죠. 항상 너 자신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기존 관습과 편견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자기를 다이너마이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평론가는 BTS 이 다이너마이트가 니체의 이 다이너마이트에서 와가지고 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평론가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철학자의 철학적인 사고를 힙합과 관련을 지어서 시도를 한 거, 이런 면에서는 BTS가 아주 인덱스 깊게 인간 이해를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구조가 있었죠, 그죠? 구조가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게 있었고, 방법이 긍정적, 그죠? 그 다음에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종교, 문학적,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인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우주적인 모델을 포함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그런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뭐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 개념을 빨 수는 없고, 또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아마 저게 이제 인터넷이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한순간에, 그죠? 시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였죠. 그래서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고,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2022년에 이제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9년간의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9년간의 활동을 하면서도 화합계에서는 그냥 그 전에 모든 기록을 다 뛰어넘었죠.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단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죠. 지금 딱 시간적인 한계가 이렇게 돼 있고, 물론 BTS가 만든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모델이 그대로 이제 앞으로 다른 팀의 모델이 돼가지고 발전될 수 있다면은 BTS는 활동을 중단을 했더라도 그 모델이 살아있으면 지속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딱 중단을 하니까 활동으로 본다면 지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걸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뭔가, 요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오늘은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건데요. 공간적인 이런 거죠. BTS가 있고, 가족, 사회, 국가, 세계, 우주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우주까지 가는 거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BTS는 세계적인 그런 그 관심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냥 아주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잖아요. 나라, 그 다음에 세대, 문화, 종교 다 떠나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2024년도에 달 여행 시에 담을 BTS 곡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주로 쏴볼 거기에 문차일드, 마이크로코스모스, 134340 이 세 곡을 우주 공간에 심어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건 뭐냐 하면, 혹시 나중에 상상이지만 우주인을 만나면은 들려줄 곡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34340은 명왕성을 얘기합니다. 명왕성. 최근에 그 행성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죠?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아쉬워하면서 명왕성 이름을 134340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명왕성입니다. 우주하고 관련된 곡이죠. 아마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저 곡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BTS의 그런 활동은 지금 현재는 아직 지구상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도 상당한 부분 성취를 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도는 과거에는 클래식 곡으로는 많이 돼 있었습니다. 보이저 1, 2호 발사를 할 때
골든 레코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타임캡슐인데 거기에 바하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평균율, 모차르트의 오페라, 밤의 영 아래에서 뭐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베토벤 곡 중에서는 교향곡 운명교향종의 1악장, 그다음에 현악 사중주곡의 5악장 카바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곡들을 선택을 해서 혹시 외계 생명체를 만나게 되면 우리 지구에 이런 음악이 있었다, 이런 걸 들려주기 위한 목적인데, 이제 팝계에서는 BTS가 최초의 곡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만상 형통의 모델은 이게 이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모델은 360가지 요소가 되는데 뭐 굉장히 복잡하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모두 성취가 되면 완벽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죠. 얼만큼 그 모델에 가깝게 가느냐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긴 않지만 BTS가 상당 부분 만사형통 모델의 기본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BTS가 지역, 세대, 인종 이런 걸 뛰어넘는 공감을 일으키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한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음악도 듣지만 BTS의 그런 그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제시한 이런 만사형통형 모델, 이걸 모델로 해서 가지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좀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종교문학, 철학적인 태도로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에 적용이 되면 이 면들이 조화롭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만사형통 모델이 이게 딱 와서 닿지 않으면은, 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둔 모델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BTS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킬 때는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